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한성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적색 수배자의 명품 생일 파티입니다. 저희가 윤지호 씨의 사진을 걸었습니다. 고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증인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네, 맞습니다. 이 2주 전쯤에 올라온 영상이 있는데요. 캐나다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열린 자신의 생일 파티 영상을 올렸습니다. 이 선물로 받은 명품 구두와 향수를 자랑하기도 했는데 잠깐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저는 항상 식사 때마다 레몬을 얼음물에 넣어서 먹고 있어요.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What's your English name? Oh my Bella. God. Bella. 이 파티 동영상이 논란이 되는 건 윤지호 씨가 수배된 인물이라는 점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윤 씨가 언론을 통해 처음 등장한 것은 이 고 장자연 사건의 10주기가 되던 2019년 3월입니다. 여러 방송에 출연하고 이 책까지 썼었는데요. 하지만 이 거짓말과 후원금 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여러 건의 고소고발에 휘말렸고 수사가 진행되자 2019년 4월 말에 캐나다로 갔습니다. 제가 도망자인가요? 저는 증인이고 제가 할 수 있는 증인 역할은 다 끝난 지 오래됐잖아요. 네, 검찰과 경찰이 당시 윤지호 씨의 여권 무효화 신청을 하고 적색 수배까지 요청을 했었습니다. 여권 무효화에 적색 수배까지 내려진 사람이 이렇게 해외에서 여유롭게 생활을 한다는 게 정말 잘 이해가 가지 않는데 우리 수사당국의 입장은 뭡니까? 네, 저희 취재진이 경찰과 인터폴에 이 상황을 물어봤는데 윤지호 씨가 이 캐나다 영주권자라는 점과 이 캐나다 측이 비협조를 하고 있다 이런 답이 돌아왔습니다. 네. 이 적색 수배와 지명 수배를 내렸지만 윤 씨가 현지에서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이 캐나다의 수사 당국의 협조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 또 여권 무효화 조치도 마찬가지인데요. 윤 씨가 캐나다 안에만 있으면 여권을 쓸 필요가 없으니까 소용이 없습니다. 어쨌든 수사당국이 윤 씨를 직접 수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건데 윤지호 씨 입장은 뭡니까? 이 논란이 되니까 윤 씨는 이 해명을 영상을 통해 내놨는데요. 네. 자신은 이 캐나다로 이민을 온 것이지 수배자가 된 적도 도망자인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또 이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도 경호비와 변호비로 1억을 사비로 지출했고 후원금은 쓰지도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저는 이 윤지호 씨 논란을 보면은요. 국회의원 9명이 윤지호 씨를 국회로 초청을 해서 응원하던 그 장면이 네. 생생해요. 많은 분들이 이 장면을 기억하실 텐데 네. 그때 그 국회의원들은 지금 어떤 입장일까요? 네, 이 당시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나서서 이 윤지호와 함께 동행하는 의원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윤 씨를 공익 제보자라고 띄웠고 방패막이를 하겠다고도 했었는데요. 네. 윤지호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의원 모임을 결성할 것에 이후 윤 씨의 거짓 증언이 논란이 되자 안 의원은 선한 의도로 도우려 했는데 난처하다고 한 뒤에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적색 수배자의 명품 생일 파티의 느낌표는 못 찾는 건지 안 찾는 건지입니다. 네. 이 윤 씨는 2년 전에도 SNS에 자신의 생일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당시 레스토랑의 위치를 태그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검찰은 범죄인 인도 청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는 하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윤 씨 소재지 파악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사 당국의 대처가 적절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할 시점입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김현미 시즌2입니다. 이 얘기가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전 정부의 김현미 장관과 비슷하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최근 원 장관의 정책 행보가 문재인 정부 첫 국토부 장관이었던 김현미 전 장관의 전철을 밟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오기 때문인데요. 이 대표적인 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입니다. 일단 재건축을 막던 규제를 좀 푸는 건데
왜 이 대책이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우선 이 시장의 요구와 온도차가 큽니다. 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반길 일이지만 시장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요구해 왔습니다. 이 완화 내용도 찔끔 대책이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재건축 초과이익 면제 기준을 3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고 이 부과율은 50%를 유지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이 시장은 부과율을 25%로 낮추는 부분이 더 시급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2006년 도입 이후에 계속 유예되다가 이 김현미 전 장관 시절인 2018년에 사실상 적용이 됐는데 이번 대책 내용도 보면 제도를 만들 때보다 크게 오른 집값 그리고 달라진 재건축 대상을 감안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장 요구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로 들리는데 또 다른 논란도 있습니까? 네, 이 원장관이 내놓은 심야 택시 대란 대책인 요금 인상을 놓고도 설왕설래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 요금이 3,800원인데요. 내년 2월부터는 4,800원으로 올리고 심야 시간도 밤 10시로 당기고 할증 요금도 올린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현장 법인 택시 기사들은 회사에 내는 산업금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근본적 대책이 아니다 이런 입장인데요. 이보다는 택시 대란의 원인 중 하나인 타다 금지법 해결이나 이 택시 공급 확대에 대한 더 근본적 대책이 있어야 한다 이런 전문가 목소리도 많습니다. 취임 4개월 만에 여러 대책을 자주 내는 것 같긴 한데 시장이나 전문가들의 반응이 부정적인 이유는 뭘까요? 이 원장관은 지난 대선 기간에 대장동 1타 강사다 이런 별명을 얻기도 했었는데요. 이 지금도 각종 대책을 낼 때마다 유튜브 영상을 찍어 올리고 있습니다. 원칙은 우선 순한 맛과 매운 맛을 함께하겠다. 우선 순한 맛은 뭐냐? 탄력요금 드리고요. 네, 하지만 사회적 합의나 야당 소통 또 구체적 대안 없이 정책을 발표하고 홍보에만 열중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원장관을 규탄하는 카페도 생기고 있습니다. 이 대권만 보고 있다, 자기 정치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는 비판글이 많았습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김현미 시즌2의 느낌표는 정치 말고 정책을 펼쳐라로 하겠습니다. 이 국토부 장관이라는 자리가 칭찬보다는 비판을 더 받을 수밖에 없는 위치긴 합니다. 이 워낙 복잡한 사정들이 있고 대내외 변수들도 많기 때문에 예측이 힘들기 때문인데요. 이 의원과 제주지사까지 지낸 원장관은 역대 어느 장관보다 현장을 찾는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인 홍보성 행보 아니냐는 지적에 귀 기울이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성 있는 정책으로 다듬고 완성하는 노력이 더 중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한성원 기자 설명 잘 들었습니다.